추가된 게 상속이 약간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갔냐면 이게 상속성, 다형성 다 엮여져요. 상수도 전에 함수도 했었군요. 그죠? 다시 클래스에는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메서드로 이루어진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한참 좀 봤어요. 이 속성은 뭐 상태에 대한 것이고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변수.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함수였는데 그 함수 들어가서 보니 여기에 봐야 될 게 좀 많았던 거예요. 리턴 타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매개 변수도 있었고 사실 이 두 개가 전부인데 얘가 그렇게 또 골치를 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소수도 구해보고 짝수도 구해봤어요. 합도 구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클래스가 끝났고 이게 추가적인 문법으로 상속이 들어가고 오리 시뮬레이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상속가니까 그 오버라이딩 추가적으로 앱스트랙트 갔더니 인터페이스도 막 나오고 그런 거였죠. 오늘 한 거는 기존에 배웠던 지금 이 상속까지 있는 것들을 좀 다 총 동원해가지고 형변은 좀 있었죠. 부모는 자녀를 약간 받는다. 해서 그 전사 문제풀이 하면서 지금 오늘 했던 게 무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공격 형태 무기 클래스로 여러 타 클래스 타 자녀 클래스를 좀 컨트롤했죠. 이 부분까지예요. 그래서 타 자녀 클래스 컨트롤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상속 들어가야 됐고요. 메서드 들어갔고 속성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형 변환 개념도 들어가고 무기하면서 뉴 활 받았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고 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있죠. 상속되는 거 이게 지금 얘를 연습하려고 문제를 좀 일부러 만든 거고 너무 그렇게 이거 어렵다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해 안 돼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할 이제 생성자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인데 클래스 안에 있어요. 클래스에서의 이제 마지막 개념이 될 거고요. 이 생성자는 이제 조금은 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상속 이런 거 좀 어렵다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시나리오가 일단 있어요. 자, 사람을 여러 명 지금 컨트롤 해야 돼요. 데이터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하나 객체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객체를 만들려면은 클래스가 필요한데 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로 하고 각각의 객체 있죠. 그거는 자녀로 만들게 되면은 사람 하나 놓고 큰 어떤 개념이잖아요. 캐릭터의 느낌이었고 홍길동도 만들고 김철수 만들고 임꺽주 만들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 갖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상속 먹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넣고 출력을 이제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쭉 해보도록 하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름은 여기 A의 이름으로 뽑으면 될 거고 이름이랑 나이까지만 해보죠. 나이는 또 나이로 뽑으면 돼요.
여러 명이니까 하나만 더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김철수로 하나 해보면 얘가 B. 자, 변수는 뭐 쓰기 나름이죠. B.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해서 클래스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사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우리는 클래스에 지금 홍길동 클래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철수 클래스가 필요하고 얘들 상속 줍니다. 상속 주는데 공통점이 홍길동이든 김철수든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나이를. 그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한테 주면은 다 상속되겠죠. 이렇게 줄 겁니다. 되시죠? 밑으로 다 내려갔고 얘네들 가지고 있는 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실행 한번 눌러보면은 기본적인 데이터 없는 거 널이랑 0으로 들어가요. 홍길동 정보고 김철수 정보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홍길동이 나와야겠고 나이를 22 김철수고 나이를 23, 20, 30 완전 다르게 이렇게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이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속성에다가 우리가 대입하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뭐만 알고 있었냐면은 요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죠. 홍길동 C가 예를 들어 뮤 홍길동이래요. 이때 C에다가 홍길동 C의 나이에다가 10 넣고 이 정도의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려면은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A의 이름에다가 홍길동을 직접 쳐서 넣으면 되고 나이에다가는 21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은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럼 김철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이런 방법이 코드를 너무 많이 쓰게 되죠. 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 만들고 객체도 만들어서 잘 모아놨어요. 이름이랑 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은다는 개념이 사실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자, 이걸 놓았는데 여기다 데이터 넣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넣어줘야 돼.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100명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은 이거 엄청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슨 모아놓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딱히 효율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해서 어차피 내가 객체를 만드는 이유가 각각의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무슨 데이터건. 그래서 만드는 동시에 데이터를 넣어준다. 객체 생성과 동시에 속성에 데이터를 삽입한다의 개념이 생성자예요.
홍길동에서 나이와 이름을 이 new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생성이라고 하는 건 new죠. new 할 때, 생성이 이거랑 똑같은 동의어잖아요. 해서 자, 그거 어떻게 쓰냐면은 홍길동 클래스가 안에 자기랑 클래스가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홍길동 하고 그 함수처럼 쓰시는 거예요. 함수. 그 다음에 그 홍길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홍길동이다 라고 박아 놓고요. 또 자신의 나이는 2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지워져도 돼요. 김철수도 일단 지워놓고 실행하고 한번 보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의 형태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생성자예요. 생성자 사용법은 그래서 클래스 명이 함수 명과 똑같아지고요. 함수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도 다 붙여주셔야 되고요. 중괄호 다 붙여야 돼요. 디스 이름 디스9은 상속받아서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자기 거예요. 자기 거에다 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요. 내가 만들 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호출을 한다고 해봐요. 1, 2, 3. 자, 여러 번 호출하고 시스템 프린트를 하나씩 더 넣어줬을 때도 new만 하게 되면은 new 할 때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요. 나는 일일이 다 안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하나씩 넣어준다고 했을 때는 김철수를 만들고 넣어주고 만들고 넣어주고 만들고 넣어주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만들면서 넣어줄 겁니다. 그런 방식이고, 그러면 김철수도 그와 같이 만들 수 있죠. 김철수 함수 넣으면 생성자고, 위에 거 가지고 올게요. this 갖고 온 다음에 김철수는 나이가 뭐 30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김철수 했을 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성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의 그 부모 클래스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정보를 하나 더 넣어보죠. 뭐라고 놔볼까요? 지금 신분으로 하나 놔볼게요. 이들의 신분은 직장인이래요. 둘 다 직장인. 직장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네. 같으면은 물론 여기 그 부모한테 일단 신분은 줘야 되고, 이 신분에 대해서 각각에다 디스해서 신분에다가 직장인을 넣어도 되죠. 근데 어차피 같잖아요.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이면은 어차피 상속받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면은 알아서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를 그 부모가 이번에는 부모의 생성자를 만들어서 신분에다가 디스 뭐 신분인데 그냥 신분에다가
직장인이라고 박아 넣으면은 이 정보가 직장인이라는 정보가 신분에 담기고요. 이 신분에 담긴 게 상속이 됩니다. 다 내려가요. 그죠? 직장인 잘 나오죠. 직장인을 안 쓰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가 저 홍길동이랑 김철수한테 나온 거인 거는 알겠어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각자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나 만들면서 늘레인데 사실 제가 지금 부모에게 요 생성자를 주고 그게 뭐 다 상속되지 않겠냐라고 싹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드 보시면서 이상한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상해요. 플로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아니라 저기 사람 부분이 직장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클래스 객체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요 코드에서 현재 사람 클래스가 객체가 되었는가? 근데 제가 이거 뉴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객체가 안 됐는데 이 직장인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설계도일 뿐인데 실행이 되지 않으면 얘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있다는 소리예요. 요 점이 생성자 하실 때 보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녀 클래스에 지금 상속이 되어 있다잖아요. 그래서 생성자의 그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자녀 클래스가 객체화가 된다. 그러려면은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하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인 건데 자녀들이 지금 데이터를 부모한테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가 설계도만 갖고 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는 설계도를 받는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또 암묵적으로 자동적으로 뭐를 해주냐면은 부모를 객체화를 시켜요. 뉴를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뉴가 돼 있고요. 이 돼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자바가 부모 객체 생성을 자동으로 한다예요. 언제 하냐면은 자녀 클래스 객체화 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녀 객체화 할 때 자바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프린트를 찍어보면 정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 그 생성자가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나 할 거예요. 자, 사람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이게 실행이 됐다면 출력이 될 거죠. 그 다음에 홍길동 위에도 출력을 해보고요. 김철수 쪽에도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쪽에서 이 사람의 홍길동 했을 때요. 뭐가 먼저 실행이 된 거예요? 사람이 먼저 실행이 됐어요.
이 사람은 생성자, 부모 생성자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생성이 된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서 자녀 생성되고요. 자녀된 거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러고 있네요. 한 번 실행됐다고 뭐 유지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코드 실행할 때 그때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자녀 생성자를 내가 쓰고자 하면은 이 앞서서 부모 생성자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이 부모 생성자 생성의 느낌이 요런 느낌이 나오겠죠. 사람 뭐 아무거나라도 해서 여기서 new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런 거를 해야 사람 new가 있어야 됐는데 얘 계속 쓰기에 너무 귀찮고요. 너무 많아요. 쓸 것도. 그리고 자동으로도 되고 해서 이거를 뭐로 조금 바꿨었냐면은 자바에서 이거를 우리 그 슈퍼라고 쓰기로 하자 한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이 개념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슈퍼 함수 실행이죠. 뭘 실행하는 거냐면은 부모 생성자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부모 생성자 실행의 의미는 객체화인 거라서 곧 이거 new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슈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 영어에서 그 위에 상위의 의미를 얘기할 때 슈퍼라고 하는 그 부사인가 이게 접속사도 되고 그래요. 슈페리어 하면은 상위거든요. 아래가 뭐였지? 서브 그렇게 되거든요. 슈퍼 서브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개념에서 위에를 의미를 해서 부모예요. 슈퍼라고 쓰는 게 맞아요. 내가 슈퍼를 썼다 그래서 뭐 더 생성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이거는 그냥 자바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예요. 슈퍼를 해준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은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자, 슈퍼가 실행이 된다 입니다. 그러니 직장인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직장인이 만들어지고 대입이 됐고 그 신분이 상속되니 여기에 내가 신분이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 뭐 쓰지도 않았지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철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거 뺄게요 이쪽으로. 자, 홍길동에서 이름이랑 나이를 내부에서 다 정해가지고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가 그러면은 없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무조건 홍길동 22살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부에서 바뀌어요. 생성자를 만들 때 외부의 데이터 내가 만들 때 뭔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매개 변수입니다. 항상 외부에 뭔가가 들어올 때는 매개 변수가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이번에는 막 55살로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홍길동에 지금 저런 함수가 있는 느낌이죠. 어쨌든 괄호 했으니까 인자 들어간 느낌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에 뭐 넣었지? 스트링 이름하고 스트링에서 외부 입력된 이름이죠. 그리고 인트 입력된 나이를 해서 이름에다가 입력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홍길동이 좀 실행했을 때 바뀌거든요. 그럼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클래스 내부에 객체로 들어왔다는 소리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함수랑 똑같아요. 실은 그 생성자는 함수예요. 우리는 매개 변수에 사는 역할을 아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홍길동을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뭐 동명이인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홍길동은 홍길동 1, 2, 3이고 55살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홍길동은 22살인 거예요.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외부에서 준 거랑 아니면 내가 내부에 박아놨던 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홍길동이라고 쓴 거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가 2개 있어서 이 친구가 실행이 된 거고요. 인자가 없을 때는 이 친구가 실행이 된 겁니다. 함수가 없는 거.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함수명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요. 변수명도 중복 안 되고 함수명도 중복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중복이 정확하게 돼 있는데 함수 오버로딩 또는 함수 오버로드의 개념인데요. 뭐 다를 건 없어요. 이게 오버로드가 같은 함수명이라도 매개 변수가 달라요. 개수가 다르고 매개 변수의 타입 또는 개수가 다르면 다른 함수로 인정을 해준다는 게 자바에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버로딩. 이 C 언어 이런 데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객체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오버로딩, 오버로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던 오버라이딩이랑 뭔가 비슷합니다. 하필이면 단어가 비슷해요. 오버라이딩은 뭐였죠? 상속에서 부모의 메서드인데 그대로 받아서 쓴다 였고요. 이거에서 상속이 들어가는 개념이고 오버로드는 그냥 함수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함수 할 때 좀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빠졌더라고요. 우리 간단하게 계산기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래 안 걸려요. 자, 스태틱 int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는 return 10이래요.
3개 정도만 하자. 자, 플러스 똑같은 플러스인데 하나는 A를 받고요. 2개를 받을까요? int B. 그리고 또 하나는 int A에 int B에 int C 3개를 받아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큘레이터에 나는 플러스를 할 건데 3개가 다 뜨죠? 네, 이 중에서 똑같은 이름인데 매개 변수가 달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요. 내가 4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3개 넣어도 됩니다. 거기에 리턴을 좀 해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얘들을 넣어줄게요. 네, 됐어요. 여기 된다는 거죠. 캘큘레이터에 이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냥 썼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보내준 10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더한 거 잘 결과를 내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두고 오버로딩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버로딩의 개념이 생성자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 꼴이 함수랑 똑같은데 다만 new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객체가 아니 자바가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지금 하셨는데 이미 그 클래스라고 하는 이 문법 하에 다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심지어 우리 시작점이었던 메인도 클래스였단 말이에요. 메인 시작점의 이 함수까지도 그랬으니 클래스 내부에 지금 뭐 생성자도 있고 상속도 있고 막 객체에 함수에 다 있는데 변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변수가 속성이고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생성자 응용을 하는 거 세팅을 좀 하고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우리 게시판 하나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